섬으로 떠나는 여행. 끝없이 펼쳐진 바다에서 자연의 힘을 본다. 바다에선 평소보다 왜소해지는 감각을 체험할 수 있다. 신념이라 생각했던 것들도 문득 생소해지는 느낌. 부드럽게 일렁이는 수면을 보며 천천히 스스로의 내면에 도달할 수 있다. 항구가 시야에서 사라졌다. 배는 꼬박 1시간 넘게 달려온 것이다. 망망대해. 앞으로도 1시간 반 이상 배는 서쪽으로 항해할 것이다. 떠난다는 것. 일상으로부터 탈출이요. 고정된 틀 밖으로 나오는 일이다. 그 중에서도 배를 타고 떠나는 여행은 어릴 적 소풍 못지않은 설렘이 있다. 떠난다는 말,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이거든요. 특히 배를 타고 간다는 것은 섬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섬에는 사실은 어쩌면은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불안감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알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열망 때문에 훨씬 더 어떤 여행에 대한 그 어떤 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된 여행의 진수는 바로 섬으로 떠나는 여행 같아요. 멀리 어청도가 시야에 들어왔다. 하늘도 섬도 바다도 온통 푸르다. 군산항을 떠난 지 2시간 반. 전북의 끝섬 어청도에 도착했다. 3년 전에 오고 이번에 왔습니다. 바다가 정말로 거울처럼 맑아가지고 참 어청도란 말이 헛되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 한 번. 점심 무렵에 들어와서 40분쯤 머물고 떠나는 여객선 운항을 고려하면 어청도 여행은 최소 1박 2일 코스다. 감탄사 어짜와. 섬은 한나절이면 전체를 둘러볼 만큼 작다.
기암절벽으로 이루어진 해안선을 제외하곤 섬 곳곳에 도보 답사길이 나 있다. 한 바퀴를 쭉 돌았던 적이 있었는데 돌아가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풍경들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북쪽을 바라보면 외연도에서부터 삽시도나 많은 섬들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어청도 항구를 바라보는 게 걷기가 굉장히 좋은 길이 바로 어청도 길이거든요. 어청도 구불길 4코스를 잘 혼합하면 섬의 맛을 더 풍부하게 느낄 수 있다. 해안 산책길로 시작해 능선길을 타고 등대까지 걸어가면 4가지 길을 모두 경험할 수 있다. 해변 데크길에는 산등성이로 올라가는 연결 통로가 3군데나 있다. 마음 내키는 대로 코스를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등성이의 목넘 쉼터에 오르는 불과 2분 남짓한 시간. 바다는 그 사이 얼굴을 바꿨다. 야, 기가 막히네. 삶이 외롭고 쓸쓸할 때, 또는 나태해졌다고 생각될 때 문득 바다가 가고 싶거든요. 바다를 보면 살 것 같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면서 넋을 잃고 바라볼 때도 있지만, 저렇게 철썩이면서 밀려왔다 밀려가는 그 파도의 움직임, 그걸 들으면서 정신을 일깨우고 돌아가는 것이 바다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다 정말로 아름답고, 저렇게 파도는 매 순간 살아있다고 저렇게 외치고 있는데, 지금 그 순간 속에 제가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이제 숙부쟁이라고, 가을의 전령이죠. 가을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숙부쟁이고, 이게 바로 이제 야생 부추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우리가 먹는 부추, 그것은 하얀 꽃이 피는데 산에 있는 것이 이렇게 아주 예쁜 색깔로 펴요. 그래가지고 딱 끊으면은 부추 향이 그냥 스치고 지나가죠. 뿌리지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피고 지는, 이것이 바로 자연이거든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연인데, 인간은 그냥 우월감을 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자연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고기도 마음대로 너무 잡아버려 가지고 바다에 고기를 없게 만들게 하기도 하고,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자연 속에서 결국은 자연이 돼 가지고 자연스럽게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잘 사는 삶인데, 그걸 자연스럽게 사는 것.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이다.
능선을 따라 걷기 좋은 등산로가 펼쳐져 있다. 키 큰 나무가 없어 바다를 마음껏 조망할 수 있다. 대자연의 그림이 자꾸 발걸음을 붙잡는다. 바다가 배경이어서일까? 해발 100m 정도에 불과한 봉우리들인데도 공치산 능선은 장엄한 산줄기를 연상케 한다. 아니나 다를까 한 발 한 발 옮기는 발걸음 뒤로 백두대간을 품은 한반도의 형상이 펼쳐진다. 지금 여기는 군산시 옥도면의 어청도 산길입니다. 지금 바라보이는 곳이 한반도처럼 보이는데 저 끝자락에 이순신 장군이 근무했었던 두만강자락에 녹돈도가 있고, 저쪽은 바로 이성계가 유화도 회군을 했었던 유화도, 그리고 개성에서부터 쭉 이어져 가지고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산줄기가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풍경을 만나면 옛 사람들은 경탄을 냈지요. 그래서 앙드레지드의 지상양식에 보면은 그대들의 눈에 비치는 사물들이 순간마다 새롭기를 현자란 바라보는 모든 것에 경탄하는 사람이다 했는데, 바다는 푸르고 파도는 철썩거립니다. 저도 역시 한순간에 이곳에서 풍경이 됩니다. 메모장이든 휴대전화든 마음속이든 기록하지 않으면 흘러가 버린다. 셋 중 가장 오래도록 남을 기록은 어느 것일까? 어려운 구간 하나 없이 공치산에 도착했다. 목넘 쉼터부터 걸어온 등산로가 카펫처럼 펼쳐져 있다. 우리나라 이제 섬들을 남해, 서해, 뭐 동해, 울릉도, 독도 다 가봤잖아요. 이렇게 아늑하게 정말로 항구처럼 만들어진 곳, 이렇게 아름다운 항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곳으로 들어오면은 모든 배들이 무사할 것 같은, 정말로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이런 항구, 걸어오면서 저쪽에 멀리 의원도도 보이고 이제 섬들이 다 보이는데, 정말로 동쪽을 봐도 바다고 서쪽을 봐도 바다고, 그리고 가운데는 아늑한, 저곳으로 가면은 세상의 모든 근심이 없어질 것 같은 항구, 어청항을 바라보면서 걸었던 길, 오래도록 기억이 남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산길이다. 공치산 능선의 끝인 팔각정으로 향한다. 아이같이 미소 짓는 그대가 보여요. 저 멀리 하늘과 바다가 있고 길 위에는 들꽃과 내가 있을 뿐이다. 밤하늘에서 가장 빛나는 별보다 눈부신 그대의 기억을 놓지 않을래요. 조용히 눈을 꼭 감고 능선길로 1.2km. 1시간 만에 팔각정에 도착했다. 다시 피어날
기적이는 새들처럼 당신과 영원히 속삭이고 네, 또 가보자. 등대 가는 길은 잘 닦인 장길이다. 팔각정에서 등대까지는 700m. 산길을 감안해도 10분이면 충분한 거리다. 가을볕이 뉘엿뉘엿. 잘하면 서해의 낙조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끝이다. May it be an evening star shines down upon you. May it be when darkness falls, your heart will be true. You walk a lonely 바다를 홀로 지키는 등대. 누구나 한 번쯤은 고독의 상징으로 마음에 담아뒀을 것이다. May it be the shadows call will fly away. May it be your journey on. 물새들이 울부짖는 고독한 섬 안에서 갈매기를 벗을 삼는 외로운 내 신세여라. 찾아오는 사람 없고 보고 싶은 임도 없는데 깜빡이는 등대불만 내 마음을 울려주느나. 그 사실 등대, 어두운 밤을 항해하다가 등대불을 바라볼 때 느끼는 안도감, 그리고 막 감격, 그런 것들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캄캄한 밤에 나를 갖다가 내가 가는 길을 인도해 주는 그런 등대. 그래서 등대는 사실은 이렇게 외로운 곳에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혼자라는 거, 어떤 때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우주 속에 내던져진 고아처럼, 고아라는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그렇게 적막강산 어디도 기댈 데 없다, 그렇게 느끼고 난 다음에야 새로운 사물들이 보이는 거예요. 괴테의 말인데, 재능은 정적 속에서 형성된다. 새로운 사상이나 어떤 그 새로운 꿈이라는 것들이 어느 순간 아주 적막함 속에서 그렇게 폭 나한테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물론 뭐 대중 속에서 막 문득 섬광처럼 떠오를 때도 있지만, 어떤 정적 속에서, 그러니까 고독 속에서 결국은 하나의 길을 찾아낼 때가 있거든요. 온갖 세상사에 귀 쫑긋 세우고 정보의 바다를 떠다니는 삶. 그래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등대 곁에서 답을 찾을 수도 있다. 수많은 매체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얘기하지만 내 생각하고 아주 동떨어진 생각들이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말에만 기울인다면은 진정한 내가 없는 거예요. 이제 스스로가 깨친 것만이 내 것인 거예요. 니체가 그러잖아요. 나를 버리고 그대들 자신으로 돌아가라. 마찬가지예요. 모든 매체에서 어떤 때는 벗어나 가지고 나 자신 속으로 들어가야만이 진정한 나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화창했던 날씨가 밤사이 조화를 부렸다. 나가는 배가 정오즈음이니 반나절은 더 둘러볼 수 있다. (90여) 가구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어청도. 한땐 수천 명의 주민들로 북적였고 조기상자와 고래고기가 넘쳐났었다. 안녕하세요. 예, 이거 안녕하세요. 여기 배들 또 예, 포경합이 굉장히 유행했다고 그러는데 예. 고래 잡았던 풍경 기억하세요? 아, 그럼요. 그래요? 예, 우리 한 60년대에서부터 70년대, 75년대 그때까지 아주 호황을 누렸죠, 중도에서. 포경업자들이 왔었구나. 예, 그러죠. 그럼 고래 잡아다가 여기서 해치우는 것도 봤어요? 그럼요. 어른들의 말에 하면은 한 70타짜, 70타짜. 40타짜 높이가. 그러니까 높이가. 우리가 이제 어릴 때 보면은 네. 키가 너머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큰 고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그때가 어청도가 가장 화랑이었던 때였겠네. 호황기죠. 호황기에서. 예. 어청도 뭐 처자들도 많이 시집도 가고 그분들한테 국경선 탄 저 선원들한테 예, 시집을 선장 많이 갔구나. 주로 이제 선장한테. 선장 뭐 그분들한테 시집도 많이 가고 처자들이 그래서 많이 없었어요. 1986년 고래잡이가 금지된 뒤에는 광어와 우럭, 농어, 해삼, 전복 등을 잡고 있다. 마을 뒤편에 좋은 볼거리가 있다. 백제시대 이래 어청도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던 전횡장군의 사당이다. 전횡은 중국 제나라 제상으로 망명길에서 어청도를 처음 발견한 인물이다. 야, 거울처럼 푸른 물빛에 감탄해 어청도라 이름 지었다는 전설이 있다. 신기하다. 중국의 재상이 이 나라에 와가지고 조선에 와가지고 이렇게 받들어 모시고 있다니 신기하지. 전횡은 한고조 유방의 회유를 마다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결의는 두고두고 전설로 남아 서해 주변 섬들에서도 풍어의 신으로 여겨졌다. 발걸음 닿는 곳마다 삶이 아닌 곳이 없다. 해가 뜨면 뜬 대로,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바다의 품에서 고독을 즐길 수 있다. 고독은 생각에 묵직한 추를 매단다. 깊고 깊은 사색의 결과 마침내 도달한 생각.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거다. Change your heart, it will astound you.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배가 어청도항으로 다가오고 있다. Like
like the sunshine. And everybody's